공화당 의회가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과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가격이 평균 $3,000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체포된 538명 중 절반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 연방사법집행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갑작스럽게 $1,000의 비상금을 써야 할 때 41%는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43%는 빌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 의회가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과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입법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보장했던 전기차 구입 시 $7,500의 리베이트와 가구당 $14,000까지의 홈 에너지 리베이트, 확장 메디케이드와 정부 보조 확대를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에서는 역시 바이든 민주당 정책 180도 뒤집기에 주력하면서 미국민 다수가 누려온 헬스케어 혜택과 앞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해온 효율 높은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 등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째,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수천만 명이 누려온 정부 보조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대거 사라집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연방 빈곤선을 138%로 확대해 재원의 90%나 연방에서 제공해온 확장 메디케이드를 없애 10년간 $5,610억 예산을 아껴 트럼프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국경 봉쇄 등에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공화당만의 일방통행으로 승인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확정되면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서 1,500만 명 내지 2,100만 명이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ACA 오바마 케어에 등록한 2천만 명 이상이 확대된 프리미엄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아왔는데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지만 트럼프 공화당은 재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정부 보조가 끝나면 2026년부터는 ACA 오바마 케어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가 현재보다 무려 44%나 급등하게 됩니다. 셋째, 바이든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었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고 트럼프 공화당의 에너지 독립 정책으로 폐기되고 있어 전기차, 클린 에너지 또는 효율 높은 에너지에 대한 텍스 크레딧이 모두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차지하게 만든다는 바이든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목표는 트럼프 공화당 출범과 함께 무효화됐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에너지 전환 리베이트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법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즉각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7,500씩의 리베이트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넷째, 클린 에너지 또는 효율 높은 에너지 제품으로 바꿀 때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은 전부 없어지기보다는 공화당 의원 지역들이 이미 연방 예산을 받고 있어 선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난방 장치인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으로 바꾸면 가구당 최대 $14,000씩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홈 에너지 리베이트는 신규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미 바이든 시절 연방 지원금을 받은 곳이 많아 계속 이용할 수도 있으나 공화당 주지사들은 대부분 늑장을 부려왔기 때문에 신규 이용은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폐기하면 10년 $8,000억 절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받은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선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부분이 살아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평균 $3,000 오를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에서 조립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은 최소 5%인 $2,500, 많게는 15%인 $7,500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2월 1일부터 실제 부과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과하지 않았던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건부여서 실제 부과되지 않거나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진전이 없다고 밝혀 2월 1일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일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체들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 한국의 기아, 독일의 폭스바겐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수십만 대씩 멕시코로부터 조립해 미국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품 연간 $2,000억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500억 관세 세입이 생겨나고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려 미국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전부가 가격 인상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최소 5%, 적어도 15%는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평균 가격은 $49,740로 나타났습니다. $50,000로 계산해 5%에 적용하면 $2,500, 15%에 적용하면 $7,500나 오른다는 계산입니다. 멕시코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실제 부과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는 자동차 가격이 평균 한 대당 $3,000는 오를 것이고 특히 미국인 일자리를 40만 개나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덜 살 것이고 제조업체들은 판매 부진에 따른 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조립공장 확충에 투자해야 하므로 추가 인력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조립해 미국에 자동차를 들여오는 관세 부과 대상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의 멕시코 통계로 미국의 GM이 35만 5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포드가 20만 대로 2위이고 일본의 닛산이 18만 대로 3위, 다국적 스텔란티스 17만 5천 대로 4위, 일본의 토요타 11만 5천 대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6위는 독일의 폭스바겐으로 11만 대, 7위는 일본 혼다로 10만 5천 대, 8위는 한국 기아로 9만 2천 대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치는 아예 2배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차는 트럼프 1기 때에 이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76억 투자해 조지아 사바나 생산 공장을 지어 이번 트럼프 2기 관세 카드에선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꼽히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 체포된 538명 중 절반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군 수송기 2대로 160여 명을 과테말라로 추방시키면서 대대적인 추방작전이 시작됐다고 강조해 보여주기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초반 정교하지 못하다는 회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방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초반 작전에서는 일터나 길거리에서 무차별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최우선 체포하는 타겟티드 어레스트라고 강조해왔습니다. So we know where a lot of criminals are. They've been prevented from arresting that we're going to arrest starting day one.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시된 나흘간의 첫 주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 결과를 보면 기본 원칙에서는 벗어난 마구잡이 단속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사나흘간의 첫 주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53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은 불법 체류자 538명을 체포했으며 그 중에서는 형사 범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테러 용의자들도 있으며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인 트렌데 아라구아 조직원 4명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어 미군 수송기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송환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의 초반 불체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보스턴과 뉴욕, 덴버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서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이나 아이스는 체포한 538명의 세부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 중에 절반은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로 나타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형사범죄 전과 없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많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심지어 뉴저지 뉴욕 단속에서는 참전군인 미국 시민권자 한 명도 체포됐다가 풀려나 영장도 없는 무차별 단속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참전군인의 권리가 침해, 경멸당했다고 뉴욕 시장이 분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스는 성명을 통해 시민권자 참전군인 체포를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미국 시민권자와도 부딪힐 수 있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형사범죄 왜곡인 65만 명, 그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2만 5천 명을 최우선 체포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이들과 함께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면 누구나 체포하고 있어 사실상 무차별 단속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아이스는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본국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으나 C-17 군 수송기 2대에 과테말라 출신 80명씩 모두 160여 명을 과테말라에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의 초반 체포한 불법 체류자 538명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675명보다 적고 요란한 추방작전 구호와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사회의 추방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연방 사법집행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속 권한이 있는 FBI는 테러 수사 기동팀이 나섰고 알코올 담배 총포국, 마약 단속국, 연방 마셜이 이민 세관 집행국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 총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 첫날부터 사상 최대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돌입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아이스 외에도 연방 사법 집행기관들에게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Not only is it going to be ICE engaging these raids, but also they're going to have support from their law enforcement partners in FBI, ATF, DEA, and U.S. Marshal.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와 추방 작전은 국토안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법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들이 모두 참여해 합동으로 전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이스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이 미국 내부 이민 단속을 전담하며 추방작전을 총괄하고 있으나 6천 명밖에는 안 되고 국경과 출입국 장소에서는 2만 명의 국경 순찰대, 그 상급기관인 CBP 세관 국경 포국 전체는 6만 명이 불법 입국을 틀어막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법무부 산하인 FBI, ATF, DEA, 연방 마셜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해 보도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의 지시 메모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산하 사법집행기관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이미 불체자 체포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행하지는 않아왔는데 그중 테러리즘 태스크포스가 아이스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FBI의 테러리즘 태스크포스는 미 전역에 200곳이 있으며
16,000여 명의 지역 특수위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ATF, 즉 알코올 담배 총포국은 폭발 사건 전담 부처인데 이번에 아이스와 똑같은 이민단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ATF에는 5,3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2,600명에 달하는 특수요원들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DEA 마약 단속국은 4,600명에 달하는 특수요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 카르텔을 분쇄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마샬은 미 전역 94곳의 지부에서 4,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포되는 추방 대상자들을 호송하는 기본 임무에다가 최종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 체포에 주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검찰에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방해하는 피난처 도시들의 고위관리들을 수사에 기소하라는 지시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자동차 사고 비용으로 $1,000의 비상금을 써야 할 때 41%는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43%는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정됐지만 매일 사야 하는 일용품 비용이 아직 높아 저축할 여유가 더 없어졌기 때문에 비상금 $1,000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민들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페이첵 투 페이첵, 즉 봉급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어 갑자기 $1,000를 써야 하는 비상사태에서 반반씩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중반 9.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2월에는 2.9%로 크게 진정됐으나 최근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민들은 식품과 주거비, 헬스케어 비용은 한 번 올라갔다가 쉽사리 내려가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업계가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단위당 담는 수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구사하고 있어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가 2025년 들어 새로 조사한 결과 의료비나 자동차 사고 비용 등으로 갑자기 $1,000를 써야 할 때 41%는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상금 $1,000를 감당할 수 있다는 41%는 2024년 조사 때의 44%에서 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그보다 약간 더 많은 43%는 $1,000 비상금도 갖고 있지 않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민들의 다수인 73%나 저축할 여유가 적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8%보다 저축을 덜 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금을 빌려야 한다는 미국민들 43% 가운데 가장 많은 25%는 신용카드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는 가족들에게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5%는 퍼스널 론을 얻을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미국민들이 $1,000의 비상금도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카드 빚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1조 1,400억 달러로 1년여 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의 비상금도 없는 재정 상태에 대해 젊은 층일수록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젊은 Z세대에선 무려 80%나 갑자기 써야 하는데 비상금 $1,000가 없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밀레니얼과 X세대에서 우려하는 비율은 72%로 Z세대보다 약 10%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이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는 상당수가 이미 은퇴했어도 비상금을 대지 못해 우려하고 있는 비율이 58%로 젊은 층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